안녕하세요, 여원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죠? 음,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든 그런 느낌인데요. 아무래도 가을 되면 이제 풍성한 과일 또 누런 벼 이삭들을 보면서 왠지 우리 마음이 흥분되고 또 어, 넉넉해지는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가을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계절인데요. 아니 이게 또 어찌된 일입니까? 어젯밤부터 갑자기 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뭐 잠시 오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벌써 이틀째 계속해서 주룩주룩 쏟아지고 있습니다. 음, 이거 참 그렇다고 이 거대한 자연을 태클을 걸 수도 없는 일이고 그저 순리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비로 인해서 피해가 나면 나만 손해잖아요. 어쨌든 어, 비 피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고 저도 오늘은 빗소리가 하도 요란해서 밖에서는 도저히 녹화가 불가능해서 실내로 장소를 옮겼는데요. 이거 갑자기 또 실내로 옮기니까 뭔가 좀 어설프긴 하네요. 어쨌든 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은 인생 여행길 병인편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병인 일주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 이 시간에는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병화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병인 일주 하면 이제 그 꿈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복받은 일주라고 했죠. 그래서 지지로 인목을 보고 있는데 인목에 해당되는 계절, 즉 인묘지는 봄이잖아요. 그래서 봄철 병화는 과연 어떤 기운이 필요하고 또 어떤 오행을 만나면 좋은지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인묘지인 올해 병화일간 어, 겨우 내내 이렇게 잠들어 있던 식물들이 봄이 되면 어,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그동안 이렇게 땅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새싹들이 봄이 되면서 땅 위로 이렇게 돋아나게 되고 잠시 성장을 멈췄던 식물들이 또 나무들이 이 자라게 되면서 많은 햇빛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인묘진의 병화는 자기 자신이 태양이기 때문에 식물들이 자라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병화일간이 이, 이 목화를 보면 이제 목화 통명으로 아주 사주 구성이 맞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다가 병화일간이 임수를 보면 귀해진대요. 이 좋은 환경에 나무들이 잘 자란 것도 모자라서 또 자기 그 신분과 지위가 또 높아진다고 하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지요. 근데 우리가 오행상으로는 병화가 임수를 만나면 수국화해서 불을 꺼버린다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또 천간으로 병임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나쁘다고만 배웠는데 지금 보니까 봄에 태어난 병화는 임수가 꼭 필요하대요. 어렵죠. 이 명리가요. 아, 어떻게 보면은 참 어, 논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이렇게 좀 복잡한 그런 그 학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명리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혼동스러웠거든요.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음양 오행 공부만 무려 3년을 했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공부가 좀 되면서 내공이 쌓이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행상으로 보면 수국화에서 이렇게 임수와 병화 관계는 극과 극의 관계라고 배웠는데, 조금 공부가 깊어지다 보니까 아, 병화가 임수를 만나면 호수 위의 태양, 그야말로 진짜 좋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화가 임수를 보면 이제 귀하게 된다는데요. 우리가 이제 병화가 임수를 보면 이게 수화기제라고도 합니다. 수화기제. 수화기제라는 것은 어, 결론을 말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물과 불이 만나면 서로 극단적으로 충돌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만사가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만사 형통이라고 하죠. 만사 형통.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만사 형통.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명리라고 하는 것은 어, 진짜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실력입니다. 그래서 명리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끝이 안 보이는 학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축자사자 덤비지는 않겠죠. 또 이 학문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서둘러서 되는 학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병화일간 임수를 보면 수화기제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리고 불이라는 것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위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면 불은 꺼져버리는데 무슨 만사가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극과 극인데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난로 불에다가 냄비를 올려놓고 물을 끓이면 이렇게 이제 수증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불로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위로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이렇게 위로 갔다가 다시 뭉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불이 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욕탕에 왜 여러분 그 그림 그리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게 수화 기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물이 불을 끌 것 같지만 이렇게 난로 위에서 수증기 상태로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국을 이루면 이거는 불이 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 음이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에, 양이 크게 다르면 음이 되고 음이 크게 다르면 양이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우리가 난로에 이렇게 끓이는 물을 연상해 보면 이거는 바로 꺼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런 형상을 수화 기제라고 하는데, 제가 좀 설명이 좀 뭔가 좀 어설프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그 난로 위에다 냄비에다 물을 넣고 끓이면 물이 수증기가 돼서 이렇게 공중으로 퍼졌다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불이 안 꺼지게 되잖아요. 그걸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화기제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명리 공부가 참 어려운데요. 저도 이게 명리 공부하면서 많은 고비가 있었거든요. 진짜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요, 그야말로 내가 명리 공부를 안 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젊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또 인간관계도 아주 넓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사회생활도 점점점 이제 이렇게 폭이 좁아지게 되고 만나는 사람도 한두 명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은 어,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점점점 사람은 없어지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은 좁아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고독해지고 쓸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요즘이 젊었을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설프긴 한데 이게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이제 나름대로 또 뭐 좀 자료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뭐 예행 연습이라고 하나요? 녹화하려면 또 한두 번 이렇게 연습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 편 정도 올리려고 하면 거의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생계를 위해서 활동해야지 또 이렇게 녹화 준비도 좀 해야지 일주일이 그야말로 어느새 지나가 버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정말 이 명리 공부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명리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학문이기도 한데요. 나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진짜 인생을 멋지게 한번 이렇게 살아보려면 명리를 한번 이렇게 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또 이 얘기가 삼천포로 빠지려고 하는데요. 어제 저는 테레비를 잘 안 보거든요. 거의 안 보는 편인데 엊그제 우연히 이게 테레비를 키니까 우리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사회자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게스트라고 이제 의논을 하는 중이었던가 봐요. 그때 제가 이제 TV를 보게 됐는데 이제 게스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치매 예방에는 뭐가 좋으냐고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이제 어떤 게스트가 나와가지고 치매 예방에는 고스톱이 아주 좋다고 하던데요. 또 어떤 게스트는 또 노래를 많이 부르면 좋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거기 설명을 하는데 사실 고스톱 쳐가지고는 치매 예방에는 큰 도움이 없대요. 차라리 이제 고스톱보다는 타짜 있잖아요. 타짜는 어때요? 고스톱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좀 타짜가 되려면 연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깊이 연구를 하면서 머리를 쓰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그냥 순간 이렇게 즐기는 것 갖고는 치매 예방이 별로 도움이 안 된대요. 근데 이제 노래하는 거는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돌잖아요. 그래서 엔돌핀이 돌면서 치매 예방에는 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에 치매라는 게 옛날에는 우리가 있고 좀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많이 오는 병이었잖아요. 지금은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요즘에는 치매 환자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머리를 쓰면 좋은 예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명리가 최고가 아닐까. 명리는 진짜 이거 자나깨나 머리를 이렇게 가만히 내를 놔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앞으로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그 이제 공부도 하고 치매 예방도 되고 거기에는 명리처럼 더 좋은 게 있을까? 제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이제 50 중반에 들어서신 분들은 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명리가 이제 접근하기는 어려운데요.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젊은 유튜버들 있잖아요. 얼마나 명리를 갖다가 알기 쉽게 또 재밌게 설명을 하는지 저는 그거 보면 진짜 감동입니다. 감동. 진짜 어떻게 저렇게 젊은 친구들이 저 어려운 학문을 통과를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요즘 멋지 젊은 사람들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또 이상한 쪽으로 얘기가 흘러갔는데요. 두 번째 이제 이 봄의 평화일간이 물론 이 나무와 이파리도 무성하게 물론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그래도 어린 새싹들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이제 착근을 돕는 뿌리가 잘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착근에 필요한 또 토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토에는 무토도 있고 기토도 있잖아요. 그 무토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건토에 해당되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습토 즉 우리가 이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옥토라고도 하는데 아무래도 봄철에 여린 그 새싹들은 이렇게 건토보다는 이렇게 촉촉하게 젖은 땅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물론 무토도 필요하고 기토도 필요한데 그래도 굳이 우리가 유불리를 따진다고 하면 기토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오행 공부할 때 있잖아요. 병화가 임수를 보면은 이게 오행상으로 이거 십성으로는 우리가 이제 편관이라고 하잖아요. 편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이 편관은 우리가 식신으로 제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임수를 토국수 하려면 사실 무토는 제사리라는 거고 식신이 제사리고 기토는 상관 제사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운 거하고는 조금 또 내용이 좀 상반되죠. 그래서 이 명리가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이 이 명리라고 하는 그 이론 자체가 어떤 한 가지 이렇게 안목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보는 눈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가 되고 내공이 쌓이면 이제 여러 각도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눈이 생기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오행상으로는 이렇게 이 편관은 식신 제사를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실질적으로 자연을 놓고 보니까 어린 새싹이 자라기 위해서는 착근을 돕기 위해서는 건토보다는 습도가 더 유리하잖아요. 그냥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식신 제사에서 무토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뿌리는 기토가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론상으로는 식신 제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눈을 높여서 이렇게 이런 경우는 봄에 태어난 병화는 상관 제살이 더 유리하다.
이해됐을까요? 그냥 여러분이 단순하게 식물은 이렇게 마른 땅보다는 젖은 땅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우선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가 되면 이제 이게 완전하게 이해가 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이렇게 뿌리를 돕는 착근에는 우리가 무토도 있고 기토도 있는데, 봄의 어린 새싹들은 이렇게 좀 뿌리가 활성화하기 좋은 그런 옥토, 즉 기토가 필요하다. 제가 그 지난번에 그 고추 농사를 한번 지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부모님들 보면 고추 농사 지을 때 그 진짜 그야말로 퇴비를 막 소똥이니 우리 인분까지 다 이렇게 버무려 놨다가 겨울 내내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삭혔다가 이제 봄에 그걸 밑거름으로 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식물들이 그 영양분을 먹고 잘 자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농사지어 갖고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지인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옛날처럼 물론 퇴비도 물론 해야 되지만 수시로 영양제를 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추를 사가지고 이제 그 고추 품종 자체도 요즘에는 이제 그 뇌병제라고 해서 병충해에 강하고 또 고추도 이제 크기가 굉장히 큰 그런 고추 이제 종류가 있는데, 그런 고추를 이제 이렇게 사다가 심을 때 옛날에는 그냥 사다가 바로 이렇게 고추를 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고추를 사다가 그 착근, 뿌리를 착근을 돕는 영양제에다가 하루를 담갔다가 다음날 심거든요. 그러면 고추가 예를 들어서 3일에 뿌리를 내릴 걸 그걸 갖다 담갔다 그 심으면요. 뿌리도 금방 내리는 반면에 뿌리가 그냥 아주 튼튼하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뿌리가 튼튼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무가 우리 시골에서 보면 고추가 이렇게 가늘게 올라온다고 하면 요즘 고추들은요 아주 올라올 때부터 태가 아주 굵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고추를 심어 보니까 그 세상에 크기가요, 옛날에는 커봐야 우리요 가슴 높이까지 오잖아요. 지금은 고추가 무려 1m 50에서 2m까지 커버립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그 퇴비만 갖고는 안 되고 고추를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양제를 줘야 돼요. 그걸 칼슘제를 주는데요. 그 영양제를 줌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고추가 처음에 맺을 때는 크고 이제 점점점 적어지는데 요즘에는요 처음이나 끝이 고추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를 들어 고추 한 나무에 한 근을 딴다면 지금은 한 5근 정도를 딸 수 있는 5배의 더 수확량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요즘에는 그 물론 밑거름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영양 공급을 해줌으로써 어, 수확량이 훨씬 더 많아졌다. 그만큼 이렇게 뿌리부터 벌써 이미 영양제를 공급을 해서 착근을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서 병충해도 없고 또 결실도 많이 맺게 된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도 고추 농사 지면서 진짜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이 명리하고 자연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직까지 자연생활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자연생활하면서 진짜 명리의 깊이를 더 많이 알게 됐다. 또 이 얘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는데요. 어쨌든 이 뿌리가 튼튼해야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봄이 되면 식물들이 이제 막 진짜 막 그야말로 우리 이제 왜 우리 그 어렸을 때 사춘기가 되면 진짜 막 그 많이 크려고 먹는 것도 많이 먹고 막 진짜 수시로 뭘 먹게 되잖아요. 식물들도 봄이 되면 막 이제 그동안 이제 이렇게 겨울잠 자고 있다 막 성장하게 되면서 많은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임수를 물이 마르지 않고 이제 생을 해주는 금이 필요한데요. 이 금에는 경금도 있고 신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도구로 말하면 큰 칼, 그다음 신금은 이제 작은 칼을 얘기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많은 물을 공급하는 것은 경금이 금생수하면 훨씬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임수 자체가 이렇게 큰 물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도록만 해주는 데는 신금도 괜찮다. 또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봄에 싹들은 좀 열이잖아요. 거기다가 이 큰 토끼가 들이대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봄에 새싹들은 큰 이렇게 경금보다는 신금도 충분하다. 이해되셨죠? 가을에 예를 들어서 나무라면은 신금보다는 경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봄에는 이렇게 신금으로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이 우리가 병화가 간목을 보면요, 고서에는 과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병화 일간이 이게 임묘진이라는 게 목의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지로 물론 목을 보고 있지만 이렇게 천간으로 간목이 투간되면 확실하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어, 아까 임수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그야말로 나무가 튼튼하게 진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과갑하게 된다. 즉 벼슬을 하는 게 되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사법고시 패스하는 게 되겠죠. 관이라는 거는 이제 명예 관직이잖아요. 그래서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 요즘에는 뭐 사법고시라고 안 하고 로스쿨이라고 하나요? 로스쿨에 이제 패스를 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됐는데 옛날에 우리가 사법고시라고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로스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병화일간이 천간으로 간목을 보게 되면 과갑한다. 즉 요즘으로 말하면 로스쿨에 로스쿨 패스하게 된다.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사자 직업을 갖게 되겠죠. 오늘 그 계절에 따른 봄철 병화 설명하면서 얘기가 자꾸 3000% 빠지긴 했는데요. 어쨌든 두서없이 설명드리긴 했는데 여러분이라도 잘 이렇게 걸려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일간론 병화, 일주론 병인일주, 그 다음에 월주론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병화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실전에 한번 또 접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